김재원, 이준석 단일화 토론 제안하고 막판 취소했다. 이준석은 명백한 허위다. 자, 어젯밤까지 사전투표 첫 번째 날 밤까지도 단일화 관련 이야기가 오고 갔다가 끝났다. 결렬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재원, 김문수 쪽에서 먼저 이 얘기를 꺼냈어요. 이건 뭐야? 삔또 상했다는 거예요. 이준석 진짜 이거 양아치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왜냐하면 단일화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데 도저히 얘하고는 못하겠다 해서 그냥 아침에 언론에다가 던져버린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감정적인 거거든요. 이준석 행보 볼 때 단일화 사실상 어렵다. 이준석은 그런 제안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재원이요. 어제 저희들이 단일화를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 측에서 신성범 의원을 통해 토론을 하자라는 제의가 오기도 했다. 이준석 쪽도요. 계속 단일화 떡밥을 저쪽에 던지는 거예요. 저녁 9시에 이준석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이준석 의원실을 찾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막판에 장소를 변경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됐고 조금 있으니 회동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었다. 자, 이쪽의 말이 사실이라면 진짜 생 양아치죠. 그죠? 근데 사실이 아닌 걸 지금 얘기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김재원이 하지도 않은 이준석의 짓을 굳이 했다고 얘기할 이유가 있냐고요. 사실일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만남은 이뤄지지 못했고 아마 이것이 이준석 측의 여러 가지 변화하는 생각의 흐름의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다. 물론 마지막까지 단일화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점점 이준석 측의 여러 가지 행로로 볼 때 단일화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준석은 사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의 단일화는 과연 어떻게 될까? 자, 뉴스공장에서 주진우 기자가 나와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단일화로 서로 연락한 것은 맞다. 이 주진우 기자의 취재한 바에 따르면요. 의원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준석 측이 한강 둔치에서 만나자고 했다는 거야. 이준석은 기자들이 있는 곳 이런 데서 만나자. 뭔가 퍼포먼스를 원했고 국힘 쪽은 아니 은밀히 대화해야 되는데 이거를 둔치 같은 데 사람 많은 데서 보자고?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토론회를 하자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 토론회로 단일화 결론을 낼 거냐라고 국힘 쪽에서 물어보니까 이준석 쪽은 그건 아니다. 그냥 일단 토론하자. 정말 이렇게 얍삽하냐? 자, 주진우 기자의 취재가 모두 사실일 수 없다는 전제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양쪽 다 단일화에 아직까지도 관심이 있다는 것. 이 정도는 사실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과연 단일화를 막판에 할까?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사전투표를 마친 상태에서 후보 사퇴를 통해서 단일화 효과를 노린 사례가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통합진보당 후보가 사전투표 끝난 다음에 사퇴를 했는데 결국은 졌어요. 그렇게 해서 사전투표 전에 해야지 효과가 있는데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자, 이준석은 단일화 없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말을 믿질 않아. 야, 이것도 신기해요. 이준석이 인생을 진짜 더럽게 살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모든 방송에서 나온 패널들이요. 이준석의 말을 믿질 않습니다. 이준석이 단일화 안 한다 했으면 없구나 해야 되는데 아니래. 다들 아니래. 이준석이 얼마나 구라를 많이 쳤으면 다들 아니고 마지막까지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하냐고. 진짜 이준석은 인생을 진짜 더럽게 살았어요. 아무도 이준석의 말을 믿지 않아. 이게 뭡니까? 펜코 때문에 떴지만 펜코 때문에 패가 망신하게 된 이준석. 저의 분석입니다. 자, 이준석은요. 단일화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사전투표 하기 전에 단일화를 했어야 되죠. 왜 그랬냐? 이준석이 펜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커뮤니티만 보잖아요. 세상이 모두 그런 의견으로 가득 차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펜코에는 개혁신당 관계자들이 회원으로 들어가서 여론을 만드는 짓까지 같이 하고 있으니 이준석이 보기에 펜코의 여론이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이 많았다면 준스톤 이어원
흥행이 그렇게밖에 안 됐겠어요? 준스톤 이어원 그 영화 처참했거든요. 펜코 애들조차도 안 봤어 그걸.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 펜코의 의견이나 이런 건. 펜코를 계속 보다가 거기에 빠져들었어요. 여론조작급 여조들에서 이준석 지지율 10%가 막 잡히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준석이 눈이 돌아가요. 나 되나? 뭔가 될 것 같아. 나 이거 김문수랑 단일화하는 게 아니라 나로 단일화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 김문수로 단일화를 하고 자기가 국힘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맞거든. 선거비도 거기서 해결해주고 자기가 국힘 들어가서 다시 따뜻한 곳으로 가야지. 근데 욕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봐도 김문수는 아니거든. 원래 국힘 대선 후보군에 없었어. 그렇죠? 김문수는 언제 대선 후보라고 언급이 됐었습니까? 아니었단 말이야. 한덕수라는 완성품을 출시하기 위한 재료로 쓰인 것 뿐이잖아요. 그나마 말을 잘 들을 것 같으니까 김문수를 밀어 올린 거 아닙니까? 근데 한덕수로 단일화가 실패해서 재료가 그냥 포장 막 해가지고 어거지로 지금 후보로 올린 거잖아. 강제로 밀어 올린 재료일 뿐이었는데 이준석 입장에서는 지지율도 좀 치고 올라가고 그러면 저 말도 안 되는 김문수로 단일화하는 게 아니라 나로 단일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펜코를 보니까 이게 나로 단일화하는 게 맞는데? 내가 김문수 아래로 들어가는 게 맞아? 이 생각이 딱 들어간 거예요. 이러면서 마지막 TV 토론을 준비를 한 겁니다. 거기서 회심의 일격 젓가락을 딱 준비한 거예요. 이준석은 내가 이거 젓가락 딱 터트리면 이재명 얼굴도 못 든다. 선거운동도 못한다. 이거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펜코만 보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3차 토론에 딱 들어갔는데 내가 이재명한테 한 방 먹이고 나면 국힘 이거 딱 받아가지고 이재명 공격에 들어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단일화 가능하다. 나로. 이런 생각을 딱 하고 3차 토론 들어갔어. 회심의 일격, 젓가락 공격을 시전을 딱 했는데 모든 국민들이 나를 욕하는 거야. 아니 나는 분명히 이재명 아들이 한 걸 가리켰는데 왜 나한테 욕하지? 이거 내가 한 말이 아니잖아. 이재명 아들이 한 말이잖아. 나한테 그래. 이런 분위기가 나올 거라는 걸 이준석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에요. 자, 이준석한테는 펜코는 든든한 아군이죠. 절대 지지해 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간 발목을 잡는 놈들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준석에게 단일화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개혁신당, 오래 할 정당도 아니었어요, 이준석은. 자기가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아니야,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차린 정당 아닙니까? 내가 있을 곳은 따뜻한 국힘이지. 개혁신당은 내가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잠깐 차린 가게. 적당한 타이밍에 단일화를 해야 돈도 해결이 되고 이렇게 춥고 추운 개혁신당 생활도 해결이 되잖아. 그런데 이 펜코 애들이요, 내란 세력과 단일화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단일화를 하면 많은 것들이 해결되지만 펜코 애들이 떠나가. 펜코 지지자들이 붕괴돼요. 펜코 애들도 김문수와 단일화한다. 이거 실드 치기가 어렵습니다. 단일화하면 너 죽인다, 떠난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펜코 애들만 보고 가자면 완주하면 돼. 마지막 젓가락 버전으로 선거비 보전도 어려워졌어요. 지지율 폭락이 결과로 나오면 선거비 보전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 정치 행보까지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펜코만 보다가 타이밍 놓쳐가지고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예요, 지금. 저는 그래도 이준석 막판 사퇴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단일화라는 말은 못 꺼내요. 단일화 0%다. 단일화 안 한다. 지가 너무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사퇴합니다. 그래놓고 이건 단일화 아니다. 전형적인 이준석 말장난이죠. 사퇴합니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왜 그러냐? 이준석은 사법 리스크가 너무 커졌어요. 수사받아야 할 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으로는 버티기 어려워요. 선거비 보전 못 받으면 갚아야 될 돈이 너무 큽니다. 국민의힘의 돈과 세력이 이준석에게는 절실합니다. 그리고 명태균이 지금 단일화를 원하고 있어요. 꽃 중에 꽃은 무궁화 단일화 이런 얘기도 하고 명태균이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 계속
조언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계속 돌죠. 그리고 명태균이 이준석의 약점을 단단히 쥐고 있습니다. 7불사의 밤에 대해서 입을 내가 다 열면 이준석 자살할 수 있다. 뭐 이런 뉘앙스의 발언도 했죠. 뭘까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정치 생명이 끝날 정도의 일인 것 같다. 주진우 기자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해요. 근데 너무 창피한 장면인 것 같아요. 이준석이 명태균의 요구를 거스를 수 있을까? 자, 그래서 막판 사퇴 가능성 저는 더 높다고 보고요. 국힘은 지금 이준석에 얼마 안 되는 표가 필요해서 단일화를 원할까? 아닙니다. 김문수는 그럴 수 있어요. 아직도 자기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근데 친윤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친윤들은 한동훈을 막아줄 인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만약 이준석이 막판 사퇴하고 국힘에 합류를 하면 한동훈 막아주는 역할만 하고 대차게 버림받을 거예요. 친윤들 이준석 극혐합니다. 한동훈을 막을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그 대안으로 이준석 대안으로 안철수를 띄운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왜냐 바지로 두기에 안철수가 지금 만만하거든. 앞에 세워놓고 우리가 뒤에서 주물럭주물럭 하기에 안철수도 만만하다. 요즘에 말 실수도 많이 하고 이재명 찍어주십시오. 다들 보셨죠? 뭐 그럴 정도니까 안철수를 밀어 올려가지고 당권을 주고 뒤에서 실권은 우리가 갖자. 김문수는 지금 말 안 듣게 생겼다 지금. 선거 유세뽕에 뭐에 지금 잔뜩 들어가서 김문수 뒤에서 우리가 조물락거리는 거 안 된다. 김문수 고집도 세고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들어와라. 근데 이준석이랑 지금 잘 안 될 것 같지? 그러니까 안철수를 키울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썰이 돕니다. 이건 다 이제 찌라시인데 이준석은 한동훈을 막기 위한 용도예요. 그것만 하고 나면 이준석은 버림받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준석 제명안이 올라가 있어요. 3분의 2 받으면 이준석 제명됩니다. 이대로 가면요. 만약에 국힘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개혁신당에 그냥 남아있고 완주한다. 국힘에서 다 제명안 이거 찍어요. 그러면 국회의원직이 날아갑니다. 이걸 버틸 수 있을까? 여러모로 이준석은 비굴한 거고 나발이고 다 감수하고 국힘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준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친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사퇴한다 하면서 뒷거래를 해야지. 근데 김재원의 말한 걸 보면요. 지금도 자기 원하는 걸 더 내놔라 더 내놔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이준석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국민의힘이 준다는 거 그냥 받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어젯밤에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했잖아. 그러면 사전투표를 이틀이나 다 했어. 그러면 단일화 효과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도 국힘은 일단 받습니다. 일단. 왜냐? 한동훈 당대표 되는 건 막아야 되거든. 지금 상황이 이래요. 서로 원하는 건 다른데 어쨌든 필요하긴 한 거야.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이 6월 2일 사퇴 안 할까? 저는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뭐가 됐든 간에 이준석의 말로는 처참할 수밖에 없다.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이준석은 압도적 해로움 그 자체 정치인입니다. 정말. 이준석을 추종하는 사람들, 이준석을 좋아하고 두둔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천하람 하나 남아있는데 천하람마저도 요즘에 분위기가 안 좋아. 사과해야 된다. 사과를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내부 여론조사가 매우 안 좋다는 거예요. 성상납 관련돼서 이 증거들 어떻게 해명할 거냐. 해명 못하죠. 이렇게 증거들이 나오는데 공소시효가 안 돼서 법적 처벌을 안 받을 수는 있으나 선거법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번 선거에 거짓말을 잔뜩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매매, 뇌물 이걸로는 처벌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선거법으로는 걸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허은하 의원이 이준석 고발해놓고 한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사법 리스크죠. 정말 추접한 정치인 이준석을 언론이 너무 키워놨어. 그것 때문에
20대 남자애들이 병들었습니다. 이준석은 빨리 치워야 돼요. 이 사회에서 치워야 됩니다. 완벽하게 치우려면 처참한 말로를 보여주면서 정말 추접하다. 애가 왜 이렇게 추접하니?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표해야 이준석 치울 수 있어요. 내가 투표 안 하면 이준석 득표율이 올라간다고. 내가 투표하면 이준석 득표율이 내려가요. 이재명 찍고 이준석 치우자고요.